대통령의 설 연휴 풍경과 관련해서 마지막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주말에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저 무슨 성북동 칼국수니 뭐 이런 데를 잘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좀 다니는 거를 그냥 좀 귀찮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봉지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네, 대통령이 직접 떡국 끓여 먹는 풍경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은데 요리의 네. 진심은 맞습니까? 그 선거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고기도 굽고 계란말이를 했던 모습들 때문에 아,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죠. 저도 후보 시절에 자택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좀 꺼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요리 솜씨를 직접 봤는데 어땠습니까? 정말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조리사들을 연휴 기간이니까 다 휴가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떡국도 끓이고 여기에 대한 요리 솜씨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묵탕도 그래요? 네, 훈훈한 소식의 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때 이제 그 기자들과 함께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들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같이 본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같이 밥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예.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관저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요리해 주게 되는 그런 예. 모습들도 꽤 오랫동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병민 위원은 설 연휴에 요리 안 했습니까? 네, 그래서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도 언젠가 관저에서 김치찌개 한번 드실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뭐 그럴 날이 오겠습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 요리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죠.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대통령이 요리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요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거지만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난방비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전기세 이게 다 올라서 민심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아는 분들 모셔다가 하지 말고 정말 야당도 좀 부르고 이재명 대표도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예. 이런 문제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원하는 건 협치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친한 분들만 부르지 말고 자기하고 좀 관계가 소원한 또는 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도 불러서 저를 포함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 좀 듣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새해는 이제 야당과 또 이제 직접 요리를 해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끓여준다 그랬는데 아직 그 약속을 안 지켰다.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켜지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새해 이제 국민의 민심 성적표를 좋게 얻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예.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 불안정한 모습들도 일부 요인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속에서 갈등 국면이 빚어졌기 때문에 지지율의 일부 좀 하락 국면들이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좁았다는 건 UAE 방문에서 있었던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UAE 이 순방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처럼 국민이 원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좀 힘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올 한 해는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이니만큼 국민들의 이 진짜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부터 물가 안정,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국민들에게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한 해를 거두게 된다면 아마 연말쯤 돼서 저 지지율도 더 크게 국민들께 반영될 수 있는 상승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끝으로 최 교수님의 해석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낮은 게 이거 사실은요 이번에 UAE 방문하면서 뭐 투자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게 빛을 발한 이유가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외교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왜냐하면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네, 네. 또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는 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열심히 성과를 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성과가 낮아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행동이나 국정 철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쌓는 일에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저희 YTN이 조사한 설 민심 성적표 정치권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최주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